중국의 한 매체에서 한국에 대해 심층 취재한 내용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에서 심도 깊은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뒷돈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제시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 관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국영방송국에서 20년 넘게 뉴스 앵커로 활동하고 있는 리샹입니다. 오랫동안 뉴스를 진행하며 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언제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것.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뉴스가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국의 공영매체에서 국제 뉴스를 다루는 경우 국가적 관점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팩트를 기반으로 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점점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련 보도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강조되는 점이 거슬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의 시각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요즘 한국 애들 하는 거 보면 답이 없어요. 완전히 반중 정서를 앞세우고 있잖아요. 국제부 기자 저우밍이 회의실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우밍은 저보다 12살 어린 후배이지만 워낙 똑똑하고 추진력이 강한 기자였기에 저는 늘 그를 신뢰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탐사보도를 통해 빠르게 입지를 다졌고 특히 한국 관련 뉴스에서 강한 논조를 유지하면서 스타 기자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을 싫어했어요. 언론 보세요. 시민 반응 보세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배척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저우밍은 마치 이미 결론이 난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강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도 한국 관련 보도를 진행하며 양국 간 감정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발언처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이 정말 반중 감정이 강하고 중국인을 배척하는 나라라면 그걸 직접 경험한 후에 보도하는 것이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제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직접 경험한다고요? 저우밍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해 보자는 거야.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결과를 인정하고 뉴스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 줄게. 하지만 만약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인정해야겠지. 저는 저우밍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기자들이 흥미로운 듯 저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진짜로 한국에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는 겁니까? 저우밍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그래야 확실하지 않겠어? 자네가 직접 경험한 걸 바탕으로 보도하면 훨씬 설득력도 높아질 테고.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우밍은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듯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가서 보여드리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저는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해외 취재가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뉴스의 객관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여정이 될 테니까요. 며칠 동안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뉴스 앵커로서 저는 수많은 국제 뉴스를 다뤄왔지만 이번처럼 직접 취재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예민해진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후보도하는 것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 형님, 표 예약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출발이에요. 국제부 기자 저우밍이 제자리로 와서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잘했네. 숙소는 어디로 잡았어?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이요. 이동하기 편하고 주변에 필요한 시설도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저우밍은 자신만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건넨 서류를 펼쳐보니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담긴 뉴스 기사들과
SNS 반응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대한 반응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SNS만 봐도 댓글들이 난리잖아요. 저우밍은 화면을 넘기며 중국 내 SNS에서 퍼지고 있는 반한 감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사마다 한국을 비판하는 댓글이 가득했고 그 중에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내용도 많았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감정이 격앙됐네. 저도 SNS 반응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자로서 저는 이런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의 보도 방식, 정치적 이해관계, 역사적 요인 등이 맞물리면서 감정이 더욱 증폭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우리를 반길까요?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는 친절한 척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다를 수도 있죠. 저우밍이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알겠지. 미리 결론부터 내릴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권을 손에 쥐고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인지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았고 직원들도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공항 직원이 저와 저우밍에게 다가왔습니다. 필요한 도움 있으세요? 유창한 중국어였습니다. 저우밍과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반사적으로 대답하자 직원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짓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이라 그런 거겠죠.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저우밍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공항 내부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모든 안내 문구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까지 표기되어 있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국 공항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체계적인지는 몰랐네. 저우밍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출입국 심사도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공항에서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어디까지나 외국인을 맞이하는 장소이니 실제 한국의 분위기가 어떨지는 이제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상보다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도로, 정리된 간판, 그리고 고층 빌딩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따라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광고와 뉴스가 번갈아가며 송출되고 있었고 인도 위를 걷는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며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깔끔하네. 도로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겉만 번지르르 할 수도 있죠. 직접 부딪혀 고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저우밍은 여전히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프런트 직원이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리샹입니다. 리샹 고객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순간 저는 제 이름을 중국어로 정확히 발음하는 것을 듣고 살짝 놀랐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저녁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동의 식당을 가기 위해 지하철역을 찾던 중 스마트폰 지도가 예상과 다르게 작동하면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지도를 보며 방향을 찾으려는 순간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저우밍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번역기를 이용해 길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저기서 우회전하면 지하철역이 나옵니다. 번역기를 통해 나온 소리를 듣고서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우밍 역시 어색한 듯 했지만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길을 안내받고 나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다니 예상과 다르네. 그러게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친절은 예상 못했습니다. 저우밍도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지하철역을 무사히 찾고 난 후 지하철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몇 정거장이 지나자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앞에 서 있던 할머니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한국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모두가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데요. 저우밍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강제로 되는 일이라기엔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자리를 양보한 학생은 할머니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다른 자리로 가서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익숙한 모습이기도 하네. 중국에서도 부모 세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대중교통에서 이런 장면이 당연하게 펼쳐지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명동에서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거리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은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며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일정은 어떻게 할까요? 저우밍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중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직접 확인해보자. 저는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예상보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서울의 아침은 신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사람들과 부딪혀 보다 보면 중국에 불만인 사람들을 마주치게 될 겁니다. 저우밍은 노트북을 덮고 비장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 빵집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베이커리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빵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진열장에는 다양한 빵들이 놓여 있었고 몇몇 손님들은 빵을 골라 쟁반에 담으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서 빵을 고르던 한 중년 여성이 무심코 가방을 열다가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갑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더니 굉장한 양의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을 주워 아무렇지 않다는 듯 중년 여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지갑 떨어뜨리셨습니다. 그의 말투는 무척 담담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순간적으로 놀란 기색이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별일 아닙니다. 남성은 별다른 말 없이 다시 빵을 고르기 시작했고 빵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우민과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님, 방금 보셨습니까? 응, 봤어. 한국에서는 저런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겁니까? 저우밍은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저 정도 현금이라면 누군가는 가져가려고 했을지도 모르지. 중국이라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주워서 가져가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우밍의 말에 저는 한 번 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 정직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본 장면은 한국에서 정직함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빵을 사서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빵보다도 그 순간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빵을 먹으며 거리를 걷다가 번화가인 강남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기사님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우밍이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해 목적지를 보여주었고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도로를 따라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안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번역기에 무엇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지금 시간이 출근 시간이라 도로 정체가 예상됩니다. 근처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지하철 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건 어떠세요? 그 순간 저우밍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택시에서 내리라는 겁니까? 우리가 중국인이라서 그래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기사님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둘을 진정시키고 기사님에게 번역기를 건네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많이 막혀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강남까지 가는 거라면 30분 이상은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급하게 가야 하는 일정이면 지하철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추천한 것이다. 택시를 타고 가도 전혀 문제는 없다. 기사님의 말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했지만 저우밍은 여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차별 아닙니까? 중국인이라고 일부러 내려서 가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기사는 평온한 얼굴로 번역기에 대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님, 오해하지 마세요. 더 빠른 길을 추천한 것입니다. 기사님의 표정은 억울해 보이진 않았고 오히려 젠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우밍은 오해가 풀리지 않았는지 연신 씩씩댔습니다. 하지만 번역기로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후 무언가 깨달은 듯 표정을 바꾸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괜히 오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괜히 손님들의 기분을 망쳤군요. 죄송합니다.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운전에 집중했고 저우밍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는 다시 조용히 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형님, 제가 너무 성급했죠? 잠시 침묵하던 저우밍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순간 당황했어. 하지만 차별이 아니라 배려였다는 걸 깨닫고 나니 덩달아 부끄러워지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우밍은 입술을 깨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기사님은 단순히 추천을 해주신 거였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네요.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현대적인 도심을 걷다 보니 도심을 벗어나 한국인들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고층 빌딩과 세련된 거리만으로는 이 나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전통시장 한번 가보자. 시장이야말로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잖아. 저우밍은 제 말에 동의를 하고 함께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목소리,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카트와 오토바이, 그리고 갓 요리된 음식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습니다. 이야, 여긴 정말 살아있는 공간 같아요. 저우밍이 두리번거리며 감탄했습니다. 시장이라 그런지 확실히 사람 냄새가 나네. 저는 시장 골목을 걸으며 가게 하나하나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게를 지나가려던 순간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한 조각씩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갓 만든 거니까 맛 한번 봐요. 할머니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떡을 건넸습니다. 아, 얼마예요? 공짜야, 공짜. 시식하라고 주는 거야. 더 줄까요? 아, 아닙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우밍이 손을 저으며 말하자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떡을 건넸습니다. 형님, 원래 시장에서 이렇게 그냥 음식을 주는 겁니까? 나도 좀 놀랐네. 보통 시식이라고 해도 한 입 크기로 주는데 여긴 제대로 한 조각씩 주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튀김을 파는 가게에서도 상인은 방금 튀긴 따끈한 튀김을 손님들에게 건네며 맛 한번 보고 가세요 라고 외쳤고 건어물을 파는 상인은 손님들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면 직접 먹어보고 결정하세요 라며 작은 봉지에 견본을 담아 주었습니다. 형님, 이거 참 신기하네요. 이러면 돈 안 벌리는 거 아닙니까? 저우밍이 여전히 낯설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계속 둘러보며 다양한 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한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형님, 저기서 밥 한 끼 먹고 가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할머니 사장님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뭘로 드릴까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밥이 뭐예요? 저우밍이 물었습니다. 아, 중국 분들이시구나? 순댓국 많이 드시는데 중국 분들은 낯설 수도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현지 음식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얼큰하게 한 그릇 말아줄게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 나왔고 기본 반찬도 함께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반찬이 많았습니다. 반찬 종류가 꽤 많네요. 저우밍이 놀란 듯 말하자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냥 넉넉하게 드려야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우리는 국밥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진한 국물의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깊은 맛이 나네요. 저우밍이 감탄하며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먹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한 손님이 계산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자주 오시니까 음료수는 내가 서비스로 빼줄게. 국밥만 계산해요. 아이 매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잘 먹었습니다. 손님은 기분 좋은 얼굴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형님,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말 없이 웃었습니다. 한국이 보면 볼수록 대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밥을 다 먹고 가게를 나서면서도 저우밍은 계속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하네요. 우리는 서비스 받으면 뭔가 더 사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주는 느낌입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정이 깊은 문화라는 게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전통시장을 떠나면서도 계속 한국의 따뜻한 인심에 대해 곱씹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우밍이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오늘 하루도 참 놀라웠네요. 어떤 점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따뜻한 곳이라는 게요. 물론 아직 모든 걸 경험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을 대하는 태도가 참 다르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가졌던 선입견과는 다른 점이 많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점이 더 놀랍고. 저우밍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오기 전에는 여기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신경 써주고 별것 아닌 일에도 도움을 주는 걸 보니 괜히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부끄러워집니다. 그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통시장의 따뜻한 환대 이후 저우밍과 저는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며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의 핵심은 한국인들이 실제로 중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듣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나오는 직장인 2명을 만나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받은 남성이 살짝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법을 지키지 않거나 위생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반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중국인들을 싫어하시는 건가요? 저우밍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중국인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에도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중국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뉴스나 인터넷에서는 극단적인 모습만 강조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이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인터뷰 대상은 한 중년의 한국인 상인이었습니다. 중국인 손님들도 많이 오시죠? 네. 예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특히 많았죠. 그럼 중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할까요?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부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가게에서 막무가내로 가격을 깎으려 하거나 음식을 남기고 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예의 바르고 좋은 분들도 많았어요. 뉴스에서는 극단적인 모습만 부각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저우밍은 인터뷰 내용을 메모하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저 뭔가 좀 부끄러워집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한국이 무조건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한국인들도 우리가 자기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결국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지. 저우밍은 한숨을 쉬며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들은 말들 그대로 보도해야겠죠? 당연하지. 기자라면 우리가 경험한 걸 그대로 전해야 해. 하지만 이걸 보도하면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본 진실이야. 저우밍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친 뒤 우리는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맡은 생방송 뉴스에서
한국 취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우민 기자,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소개해 주시죠. 제가 질문하자 저우밍은 준비한 원고를 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중국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전체 중국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의 보도가 과장되었다는 뜻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네, 저는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친절했고 배려심이 깊었으며 중국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저우민과 리샹의 방송 내용이 퍼져나갔고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즉각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우밍이 갑자기 친한파가 됐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듣던 거랑 완전 다르잖아. 한국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럼 지금까지 본 뉴스들은 뭐였지? 저우밍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렇겠지. 하지만 우린 기자야. 우리가 본 걸 있는 그대로 전한 거고 그게 진실이라면 그걸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 형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보도를 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너처럼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바뀌었으니까. 저우밍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적어도 저는 제가 본 걸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겠죠. 하지만 방송 이후 중국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저우밍의 발언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객관성을 잃은 보도다. 심지어 중국 정부에서는 저우밍과 저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봤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친절하더라. 저우밍 기자가 맞는 말 하는 것 같아. 한국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건 과장이 많았어. SNS에는 저우밍의 보도를 지지하는 댓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방송 인생이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진실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취재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게 믿기질 않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국의 첫인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음식 중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한국의 불고기를 시작으로 김치, 불달볶음면, 믹스커피 등 많은 음식들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한국의 과자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과자가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현재 런던 근교에서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집에서는 9살 딸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 딸 메이플은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무엇이든 한번 꽂히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라 요즘은 우주와 공룡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메이플이 새로운 최애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 과자예요. 이 이야기를 제보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엔 딸이 그냥 새로운 간식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우리 가족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날은 평소처럼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외투를 벗기도 전에 메이플이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한국 과자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갑작스럽게 한국 과자라는 생소한 단어가 튀어나오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국 과자? 응.
유나가 점심시간에 한국 과자를 가져왔어.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줬는데 엄마, 그거 엄청 맛있어. 달콤하고 바삭하고 입에서 사르르 녹아. 메이플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손짓을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엄마, 우리도 그거 살 수 있어? 딸이 이렇게까지 흥분한 걸 보니 대체 어떤 맛이길래 저렇게 반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릴 적 저도 처음 초콜릿을 맛봤을 때 그렇게 신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렇게 맛있었어? 응. 엄마도 먹어보면 깜짝 놀랄걸?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서 파는지 한번 알아볼까? 메이플은 당장이라도 사러 가고 싶다는 듯 옆에서 조바심을 내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창에 한국 과자라고 입력했습니다. 메이플이 고른 사진을 보니 바삭하고 달콤한 전통 과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국에서는 안 파나? 대형 마트 웹사이트를 뒤져보았지만 어디에서도 해당 제품이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찾았어? 메이플이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지만 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 같아. 순간 메이플의 얼굴이 실망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그럼 난 이제 다시 못 먹는 거야? 이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깊은 한숨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러자 메이플의 눈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진짜? 우리 진짜 찾을 거야? 그럼 엄마랑 메이플이 힘을 합쳐서 한국 과자를 찾아보자. 그렇게 우리 모녀의 한국 과자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이플은 평소보다 훨씬 부지런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양치질도 서둘렀고 아침 식사도 남김없이 먹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나 했더니 학교에 가서 유나에게 꼭 물어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유나한테 한국 과자 어디서 샀는지 꼭 물어볼 거야. 메이플은 신이 나서 책가방을 매며 선언하듯 말했어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물어보고 와. 우리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메이플은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가더니 등교길에서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란다. 참살선과 조청유과 이름을 까먹으면 안 돼. 딸의 열정이 대단해 보였지만 이 정도로 빠질 줄은 몰랐어요. 과연 한국 과자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걸까? 그날 오후 메이플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유나가 엄마한테 물어봤대. 한인마트에서 샀대. 한인마트? 응.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가게래. 거기 가면 한국 과자가 있을 거래. 메이플은 손바닥을 맞부딪히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 주말에 가보자.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메이플은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 내가 살 과자 리스트 적었어.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메이플을 바라보았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준비했어? 그럼 엄마, 우리 꼭 사야 해. 메이플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알겠어. 이번 주말에 한인마트로 가보자.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이 우리 가족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메이플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거실로 뛰어나와 저를 깨우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한인마트 가는 날이야. 빨리 준비하자. 아침잠이 많은 메이플이 이렇게 일찍 깨우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그래, 먼저 아침 먹고 가야지. 알겠어. 근데 빨리 먹고 가자.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메이플은 이미 외출 준비를 끝내고 저를 재촉했어요. 저는 딸의 열정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과자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응. 엄마도 먹어보면 알게 될 거야. 한인마트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인마트가 많지 않아 일부러 시간을 내야 했어요. 메이플은 차 안에서도 창밖을 보며 손에 든 메모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란다, 참살선과 조청유과, 약과 엄마,
이거 다 찾을 수 있겠지? 가봐야 알겠지만 분명 하나쯤은 있겠지. 드디어 한인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영국 마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국어가 적힌 간판들이 가득했고 매장 안에는 한국식 라면, 김치, 냉동만두 같은 다양한 식료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메이플은 바로 과자 코너로 달려갔어요. 진열대를 살피며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금세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여기엔 우리가 찾는 과자가 없는데? 저도 함께 진열대를 살펴보았지만 메이플이 적어온 리스트에 있는 과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초코파이나 새우깡 같은 한국 과자들은 있었지만 메이플이 찾던 오란다나 약과는 없었습니다. 메이플의 표정이 점점 실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구하기 힘든 거야?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직원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오란다나 참쌀선과 같은 한국 전통 과자는 여기 없나요? 점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들어오긴 하는데 인기 있는 제품이라 재고가 일정하지 않아요. 다음 주쯤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이플은 풀이 죽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못 사는 거야? 저는 메이플의 작은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못 샀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엄마가 온라인으로도 한번 찾아볼게. 그러자 메이플의 얼굴에 다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어? 응. 방법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메이플은 차 안에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엄마, 한인마트에도 없으면 대체 어디서 사야 해? 딸의 실망한 목소리를 들으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인마트에는 가끔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쯤 다시 가볼 수도 있고 일단 온라인에서 찾아보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메이플은 양말도 벗지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빨리 검색해봐.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전통과자 해외 배송, 오란다 해외 직구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해외 배송 쇼핑몰에서 한국 과자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메이플, 여기 봐. 한국에서 직접 배송해주는 사이트가 있네. 메이플은 반짝이는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럼 주문하자. 그런데 문제는 배송비였습니다. 과자 한 봉지는 몇 파운드 정도였지만 한국에서 영국까지 배송하는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심지어 일부 제품은 배송 기간이 몇 주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오래 걸려. 그러게, 그리고 배송비가 과자보다 더 비싸네. 메이플은 입을 삐쭉 내밀고 팔짱을 꼈습니다. 과자 하나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저도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 정도로 딸이 좋아하는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메이플이 번뜩이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유난의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면 안 돼?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다른 학부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건 조금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유나의 엄마는 한국 분이니까 좋은 정보를 알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게 신뢰가 되진 않을까? 아니야. 유나의 엄마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메이플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좋아. 그럼 유나의 엄마에게 한번 연락해 볼게. 그렇게 저는 유나의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좋은 방법을 알게 된다면 메이플이 원하는 과자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유나의 엄마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사실 학부모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메이플이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유나 엄마, 지혜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씨. 저는 메이플 엄마 캐서린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메이플이 유나가 준 한국 과자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혹시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내고 나니 괜히 긴장이 됐어요. 신뢰가 되진 않았을까? 너무 뜬금없는 질문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몇 분 뒤 지혜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서린 씨. 메이플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귀엽네요. 한국 전통 과자는 한인마트에서도 찾기 어렵죠.
혹시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 근처에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뜻밖의 초대였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괜찮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금요일 오전 카페에서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망의 금요일,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하니 지혜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캐서린 씨, 반가워요. 저도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뻐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메이플이 한국 과자를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한인마트에서도 못 찾아서 온라인 배송까지 알아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지혜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해요. 요즘 한국 전통 과자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쉽게 구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흔한 과자인가요?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어요. 특히 약과 같은 경우는 명절 때 자주 먹는 과자고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예전엔 외국에서 한국 전통 과자에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엔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초코파이도 예전에 영국에서 유명해졌던 거 기억하세요? 네. 초코파이요? 지혜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지성 선수 아시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동료 선수들에게 초코파이를 선물했었잖아요. 그걸 선수들이 SNS에 올리면서 초코파이가 영국에서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지혜 씨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덕분에 초코파이가 유럽에서 꽤 알려졌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음식이 문화가 되고 입소문이 나면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죠. 한국 전통 과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혜 씨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메이플처럼 한국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확산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문득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혹시 메이플이 시작한 이 작은 관심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을까요? 그때 지혜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메이플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작은 상자 안에는 오란다, 참쌀선과 조청유과, 그리고 약과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메이플이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 씨, 메이플이 보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지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번엔 메이플이 직접 한국 과자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직접이요? 네. 사실 약과 같은 건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 같이 만들어 봐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저는 놀라면서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좋아요. 메이플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 과자에 대한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고 저는 이 만남이 단순한 과자 찾기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방에는 지혜 씨가 건네준 한국 과자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란다, 참쌀선과 조청유과, 그리고 약과까지. 메이플이 이걸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메이플이 현관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유난의 엄마랑 만났어? 응. 그리고 아주 특별한 걸 받아왔지. 제가 가방에서 상자를 꺼내는 순간 메이플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뭐야? 뭐야? 설마. 상자를 열자 다양한 한국 전통 과자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메이플은 두 손을 입에 가져가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진짜야? 우리 드디어 찾은 거야? 맞아. 유난의 엄마가 메이플이 좋아할 것 같아서 주셨어. 메이플은 감격한 듯 상자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약과를 집어 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바로 유나가 말했던 약과야.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한 입 빼어 물었어요. 바삭한 겉면이 부드럽게 씹히면서 안에서 달콤한 조청향이 퍼졌습니다. 메이플의 얼굴이 순간 행복으로 가득 차더니 환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엄마,
이건 정말 최고야. 한국 가야겠어. 저는 피식 웃으며 약과를 하나 집어 들고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단순한 전통 과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입안에 퍼지는 깊고 풍부한 단맛과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어우러지면서 예상보다 훨씬 매력적인 맛이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이제야 알았지? 메이플은 이미 오란다까지 하나 집어 들고 바삭하게 씹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거 또 살 수 있어? 쉽진 않겠지만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유난의 엄마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어. 직접 만든다고? 응. 약과 같은 건 집에서도 만들 수 있대. 메이플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꼭 만들어 보자. 유난의 집에서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한국 과자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 작은 관심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메이플과 함께 약과를 만들기로 한 계획도 있었지만 오늘은 단순히 다른 부모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모임이 시작되고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던 중 자연스럽게 간식과 음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애들이 이상하게 군것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애는 요즘 새로운 과자에 꽂혔어요. 한 학부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또 다른 학부모가 맞장구를 쳤어요. 우리 애도 그래요. 요즘 유나한테 뭔가를 얻어먹었는데 그 뒤로 계속 그걸 찾더라고요. 유나? 저는 순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한국 과자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묻자 그 학부모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오란다? 약과? 뭐 그런 거였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우리 메이플도 똑같아요. 한국 과자에 완전히 빠졌어요. 한인마트를 찾아가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뒤져봤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부모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한인마트 갔다가 다 팔려서 못 샀어요. 한국 과자가 이렇게 인기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 한 부모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SNS에서 누가 한국 과자 먹는 걸 올렸더니 댓글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다들 어디서 사냐고 묻던데요. 저는 문득 유나 엄마에게 말한 한국의 초코파이가 영국에서 유행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동료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줬고 선수들이 이를 SNS에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초코파이가 영국에서 유명해진 사건이었죠. 음식이 문화가 되고 입소문이 나면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죠.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과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우리 애들만 봐도 벌써 이렇게 열광하는데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문득 우리 동네에서 한국 과자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처음엔 메이플 혼자만 좋아했던 것이 어느새 주변 아이들과 학부모들까지 관심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 과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어. 학부모 모임이 끝난 후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 과자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면 우리도 메이플이 한국 과자를 좋아하는 모습을 한번 기록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메이플은 유난의 집에 가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엄마, 바로 유난의 집으로 갈 거지? 오늘 약과 만들기로 한 날이잖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작은 선물을 준비하자. 유난의 가족이 우리를 초대해 줬으니까. 메이플과 함께 작은 꽃다발과 선물용 디퓨저를 준비하고 유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난의 집에 도착하니 지혜 씨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캐서린 어서 오세요. 메이플, 오늘 약과 만들 생각에 신났지? 네, 진짜 기대돼요. 거실로 들어서자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메이플을 반겼습니다. 주방에는 이미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약과는 만드는 과정이 조금 손이 가지만 제대로 만들면 정말 맛있어요. 먼저 반죽부터 해볼까요?
메이플과 유나는 작은 손으로 밀가루와 참기름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밀가루가 잔뜩 묻었지만 둘 다 신나 보였어요. 메이플이 웃으며 반죽을 주물렀고 유나도 같이 따라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반죽을 둥글게 빚은 후 밀대로 펴고 모양을 잡아 나갔습니다. 지혜 씨가 약과 특유의 패턴을 만들기 위해 포크로 찍어주는 방법을 보여주자 메이플과 유나는 마치 놀이하듯 따라했어요. 이제 기름에 튀길 차례예요. 지혜 씨가 반죽을 조심스럽게 기름 속에 넣자 노릇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메이플과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와, 진짜 약과처럼 변하고 있어. 노릇하게 튀겨진 약과를 건져내고 조청에 담가 단맛을 입히는 과정까지 마치자 드디어 완성된 약과가 접시에 담겼습니다. 메이플은 한 개를 집어들어 신중하게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와,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저도 약과를 하나 맛보았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깊고 고소한 맛이었어요.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네요. 유나의 아빠도 오셔서 함께 시식하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니 저희도 기쁘네요. 메이플 덕분에 약과를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지혜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음식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이어줄 수도 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딸이 좋아하는 과자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는데 어느새 우리는 한국 가정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문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메이플이 유나와 맛있게 약과를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사진을 찍고 짧은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딸이 직접 만든 한국 과자 약과, 요즘 한국 과자에 빠진 메이플, 그리고 가볍게 SNS에 올렸어요. 그냥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게시물에는 엄청난 댓글과 반응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요? 저도 한국 과자 먹고 싶어요. 약과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특히 영국에 사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한인마트에서도 약과와 오란다가 빠르게 품절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기들도 유난해에서 약과 만들고 싶다고 난리 났어. 메이플은 흥분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한국 과자를 좋아하게 되면서 시작된 작은 관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한국 과자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문화를 알리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었어요. 메이플이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음엔 한국에 가서 다른 과자들도 먹어보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음엔 꼭 한국에 가보자. 우리는 메이플이 방학을 맞이하면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려고 해요. 한국에 인기 있는 과자들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메이플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벌써부터 한국 과자들과 한국의 음식들이 기대가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약과와 참쌀선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약과의 단맛과 참쌀선과의 짭조름한 맛이 궁합을 이루니 같이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한국 과자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